반갑네. 목수의 길일세. 이 네모 안에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네.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건축목공 기능사라는 국가시험의 과제물일세. 만들기 위해서 현치도부터 하여 먹을 놓고 실질적으로 재단을 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 영상을 담아 보았네. 저번 가구 제작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좀 장황하고 긴 영상이네. 궁금한 점 있으면 직접적으로 연락하시게. 이제 건축목공 기능사 현치도를 작도해 보겠네. 작도에 앞서 나는 큰 삼각자를 비벼가면서 작도하지 않고 또 이제 방한자인데 굉장히 큰 방한자가 있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하는 걸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네. 네임펜을 이용해서 그려야 지금 이제 수업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네임펜 가지고 할 것이고, 실제 작도는 샤프로 하시게. 제일 먼저 센터를 어림 잡아서 500선을 꺼주는 걸세. 500선 센터에 25지 25에서 좌로 우로 20, 그 다음에 좌로 20 선을 한 개씩 보내주고, 센터에도 점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250에서 10, 20을 가서 200선에 하나 찍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10, 20, 200선 점 하나. 요 세 개의 선을 다 직각 위로 올려주면 되네. 센터선 400에다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400을 정확하게 맞춰서 센터선만 올려주면 되네. 여기 마킹 하나 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넉넉하게 올려주면 되네. 위아래로. 그 다음 요 바깥쪽에 찍었던 200선을 센터선 400에 연결을 해준다네. 넉넉하게 꺼주면 된다네. 자, 그리고 요 바깥선들의 안쪽으로 40mm 수평선을 그어준다네. 자, 방한자는 보면은 눈금이 10mm, 5mm 단위로 있네. 그래서 요 선을 5mm 40선에 해당하는 선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이 선을 올려서 그어주면 수평이 된다네. 잘 봐야 돼. 10, 20, 30, 40 오케이. 여기도 넉넉하게 그어주면 된다네. 그 다음 요 기준선에서 위로 40선을 또 올려주는 걸세. 제일 바깥쪽 이 삼각형의 가장 꼭지 부분, 요 부분에서 위로 직각으로 선을 하나 올려주면 되네. 그러면 A 부재의 마킹은 사실상 끝나는 걸세. 이제 B 부재를 마킹을 해보도록 하겠네. B 부재의 최초 마킹은 여기 가장 높은 꼭지점에서 우로 400선을 꺼주면 된다네. 그 다음에 밑으로 40, 아래로 30선을 한 개씩 그어주면 된다네. 10선, 10, 20, 30 여기 선. 그러면 요 선은 사실상 장부선에 해당하네. 이쪽으로 이제 그 40선과 30선을 좌우로 뿌려주면 된다네. 이쪽으로는 30만 보내주면 되고 이쪽은 사실 끝까지 가도 무방하네. 그래서 10, 20, 30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출발을 한다. 그리고 요 30대 30은 연결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촉이 되는 걸세. 가장 기준선의 센터선에서 아까 그었던 B부재의 제일 첫 번째 그었던 선, 그 400선하고 사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B부재도 완성됐고 B부재의 물매도 확인할 수가 있네. D부재를 이제 마킹을 할 걸세. D부재를 마킹하기 전에 기준선에서 오른쪽으로 215선을 한 개 꺼줘야 한다네. 이걸 처음부터 끝이 안 된 이유는 200하고 215가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걸세. 자, 이 선하고 다시 B부재의 제일 높은 꼭지점하고 사선으로 연결을 해준다. 넉넉하게 꺼주게. 자, 그리고 요 선에서 40이 들어온 평행선을 또 그어준다.
다시 중앙으로 와서 중앙에서 30 선을 한 개 그어주고 이쪽으로 보내주는 걸세. 그 다음 다시 250선, 215선 점 찍었던 곳에서 수직으로 하나 올려주면 된다. 길게 그어주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D 부재의 물매와 이제 재단해야 되는 위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호에 닿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된다네. 자, 다음 대망의 C 부재로 넘어가 보겠네. C 부재의 경우는 A, A-B, B-C, C- 요 6개의 점을 찾아야 한다네. 이걸 왜 찾느냐? 이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포인트들을 찾기 위해서 일세. 요게 C 부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재단해야 할 단면의 모양인데, 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나는 단면에서 저쪽으로 선을 뿌려주는, 흔히 말하는 구규술이란 걸 해줘야 한다네. 그걸 해줘야 이제 정확한 재단 단면이 나오기 때문이지. 제일 먼저 삼각형의 제일 꼭지점, 요 200선에서 왔던 삼각형의 꼭지점, 여기가 A일세. 그 다음에 고선 그대로 따라와서 내경에서 만나는 요 부분이 A-1세. B는 요 외경 삼각형 선과 도리의 왼쪽 선이 만나는 첫 번째 부위, 여기가 B1세. 그 선을 그대로 따라가서 요 하부 내경 삼각형과 도리의 외경이 만나는 부분, 요 부분이 B-1세. 그러고 보니 선을 좀 덜 그은 게 있는데, 30선을 끄라고 했던 아까 B 부재의 촉 부분, 요 하부선은 바깥쪽으로 좀 더 나가줘야 하네. 여기가 C1세. 그리고 요 선 그대로 따라가서 요 내경 삼각형과 요 가로선이 만나는 요 부분이 C-1세. 이를 저쪽으로 400선을 보내줘야 한다네. 그리고 이 선과 요 삼각형의 가장 바깥쪽 선, 바깥쪽 꼭지점, 요 선을 사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한다네. 이 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는 60평행, 바깥쪽으로는 40평행을 선을 그어주면 된다네.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는 41세, 10, 20, 마킹은 다 해줘야 되지만 A, B, C만 이쪽으로 직각을 넘기는 걸세. 나머지는 선 대 선으로, 그러니까 알파벳 대 알파벳으로 연결을 하면 되는 걸세. A-와 C 선이 굉장히 근접해 있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하네. 이 구분이 안 되지만 C와 A-가 굉장히 근접해 있네. 이걸 잘 봐야 하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밑에가 A다, A-다, 위에가 C다. 이걸 잘 표시를 해주고 B-일세. 다음에 C-. 이제 요 40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A는 A-로 가는 걸세. A는 A-로. 다음에 C는 C-로 가는 걸세. C-로 가는데 얘만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는 걸세.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단해야 되는 단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모양. 하부는 이렇게 생긴 요걸 찾아야 하네. 그게 이제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 요 친구일세. 요 선을 평행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하부의 재단 단면도 지금 나온 상태일세. 실질적으로 이제 현치도는 여기까지 그리면 되나, 이제 창호도 한번 그려보세. 창호의 경우는 제일 하부 선에서 오른쪽으로는 90, 왼쪽으로는 113이 가는 걸세. 여기 선 50이 올라가고 여기 선에서는 215가 올라가네.
50선 수평선을 한 개 그어주면 되네. 50선을 하나 그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5도니까 연기 45도. 자, 창호는 가로로 꼽히는 애들이 촉일세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이 선대라고 표현하는데, 선대 같은 경우는 홈일세 무조건.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아랫마기 혹은 윗마기 이렇게 표현돼. 아랫마기 윗마기는 무조건 촉이다. 그 다음에 좌우 선대는 무조건 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이제 윗마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203일세. 실질적으로 요 안쪽으로는 15, 촉의 길이가 15일세. 윗마기는 부재 두께가 32. 50폭에 해당하는 내경선에서 좌우로 15씩 뿌려줘서 30이라는 중간 이제 창호 문살을 넣어줄 걸세. 하부는 촉 15. 그 다음에 이쪽 지금 삼각형이 되어야 하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준점을 찾아야 돼. 요 30의 센터 15를 그어준다. 그 다음 요 선에서 요 꼭지점, 요 선에서 요 꼭지점을 연결해주면 제비촉이 완성이 된다네. 요런 식일세. 사실 얘도 점선이지. 그리고 이 선이 지금 안 그어졌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창호까지 완성됐고, 요렇게 하면 이제 실질적인 작도가 끝나는 걸세. 부재 이제 마킹을 옮겨 그릴 때 마킹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마킹을 다 해주면 좋네. A 안쪽 바깥쪽 다 해주면 좋네. 이게 지금은 보이지만 부재를 덮어 놓으면 안 보이는 마킹들이 보이네. 있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표시를 해 놓는 게 좋다. 자, 이거를 이제 부재 옮겨 그리는 걸 해보세요. 자, 이제 부재 준비를 하고 나서 해야 되겠지. 마킹을. 제출되는 문제지에 부재 두께가 다 나와 있네. 자, 요게 문제지고, 여기 보면 이제 A는 40에 60, 그 다음에 B는 40에 70,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급받는 부재 크기를 보면 42, 즉 2mm씩 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네. 요거를 자동 대패를 이용해 가지고 밀면 되네. 부재 준비가 다 끝났네. 요 작도된 거를 나무에 옮겨 다 그리는 걸세. 500이라고 되어 있는 요 친구 중에 우리가 대패를 60으로 친 애가 있네. 그 친구가 이제 가로, 세로 A 부재에 해당하는 걸세. 기준면이 이미 재단이 되어 있네. 그래서 굳이 한 번 더 자를 필요 없으니, 여기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준면에서 요 선 일세. 자, 요 선을 갖다 대면 되네. 그냥 이제 점을 찍어 올리면 되는 걸세. 여기가 이제 재단이 되는 선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턱에 해당하는 부분일세. 직각자를 이용해서 그려주는 걸세. 요 사선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네. 여기가 이제 잘려 나가는 걸세. 요게 이제 사면이 다 그어져야 된다는 말이지. 그럼 여긴 요렇게 잘려 나가는 거고, 그럼 우리는 반턱을 여기서 따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를 올려줘야 하네. 자, 따지는 거는 이쪽이 따지는 걸세. 요 두께 절반을 따줘야 하니까 우리는 30이라는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것이지. 이거 반대로 따는 사람들 종종 있네. 반대로 따면은 집에 가세요 가 되는 거지. 이걸 잘 봐야 돼. 이제 물매가 이쪽으로 꺾이고 위에서 치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야 하네.
옹이는 항상 피해서 가공하는 게 좋네. 아니면은 구멍을 파는 곳에 옹이가 없게 만들어도 된다네. 센터선에서 20, 20 뿌렸던 그 선에서 이렇게 대주는 걸세. 이 친구는 여기 기준면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었던 요 기준면에 갖다 대주는 걸세. 두 번 자를 필요 없으니까. 마킹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걸세. 선.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주면 된다네. 40선. 요 30 아닐세, 41세 헷갈리면 안 되네. 또 나중에 그 무게 가지고 사실 다 끄어야 정확하게 재단이 되네. 현치도에서 복사를 해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친구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선이 그대로 똑같이 현치도와 똑같이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세. 마킹한 선은 요 선, 그 다음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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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일세. 요렇게가 이제 여기가 장부 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쳤을 때 물매 각이란 얘기지. 자, 요렇게 찍었을 땐 항상 직각으로 올려줘야 하네. 가로로 연결을 해주면 된다. 요선. 그 다음에 요선하고 요선하고 이제 물매를 연결을 해준다. 여기가 이제 하부 A 부재에 재단면이 되는 걸세.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는 거지. 요 한번 치고 요 한번 치면 되네. 요 한번 치고 요 한번 치면 되네. 여기는 이제 장부 초길세. 요 기둥목에 해당하는 B 부재와 세로 A 파트 A 부재가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되느냐. 요 장부 길이는 30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요 세로 폭은 30, 두께는 15. 1.25를 띄워라. 즉 센터에 박아 넣어라. 이런 내용일세. 여기가 아닐세. 여길세. 여기 30 부분일세. 여기 12.5. 사실 요것도 그 무게로 끄어주면 좋네. 끄어줘야 하네. 이제 수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마킹이 되는 거고, 여기 X 이 친구들 이제 날아가는 걸세. 이렇게 홈이 여기 그려져 있으면 따지는 부분은 여기 하부가 따져야 된다. 요거를 잘 확인해야. 다음 B 부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B 부재는 70에 40, 그리고 길이는 500일세. 이 친구. 자, 이 친구는 어디다 올려놔야 하느냐? 요 촉의 끝일세. 요 촉의 끝에 올려놓으면 두 번 자를 일이 없지. 이것도 사실 그 무게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서진단 말이지. 이게 일반적으로 가구 짜듯이 하면 물론 좋지만 그 정도의 정교함을 요하는 시험은 아닐세. 예전에 실험을 해봤는데 그냥 연필로 막무가내로 두꺼운 연필로 그리고 해도 무방했다 이런 걸세.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잘려 나가고, 촉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길이가 30일세. 이렇게 잘라는 거 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 친구가 이제 촉이 되는 걸세. 요렇게 꼽히는 거지. 마킹을 해야 되니까 여기 날리고, 이쪽으로 12.5가 들어와서 촉이 15 두께의 촉이 나와야 하네. 물매선일세. 요 면이 센터를 기준으로 사선으로 대패가 쳐져야 되는 상황일세. 그래서 여기까지 대패가 쳐지고 센터선 하나 남겨놓고 대패를 치면 되네. 그러면 이쪽이 쭉쭉쭉쭉 나가면서 뾰족해지겠지. 나중에 재단하고 여기도 안쪽에 삼각형을 지금 그릴 수가 없으니까 삼각형을 그려줘야 한다. 중석갈에 이 부재 찍은 영상이 날아가 버렸네. 그래서 앞부분이 날아가는 바람에 앞부분만 이걸로 다시 촬영을 해보겠네. 마킹이 돼버려 가지고 이 약간 스포일러인데, 요 선일세. 여기서 올라온 30선에서 여기 꺾이는 부분 215선
에서 꺾이는 요 직각 올라가는 선, 요 선. 여기가 이제 재단면이 되는 거고, 위쪽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요 센터선에서 쭉 올라가는 요 선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물매선이다.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또 재단이 되네. 그림 잘못 그려. 그래서 요 사선의 재단 포인트가 여기다. 그래서 이 친구를 올려놓을 때는 어디 기준점이 있는 건 아니고 위쪽하고 아래쪽을 넉넉하게 만들어 줘야 하네. 여기도 기준점이 있네. 그래서 요 선에서 올라가는 요 면, 결국 우리는 재단선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네. 여기 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쪽밖에 지금 보여줄 수가 없네. 여기 점 하나 찍고,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점 하나 찍고 딱 찍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 영상으로 다 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쉽구만. 이쪽에도 이렇게 찍어주고 다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혼자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네, 이해해 주시게. 답답하면 찾아와서 나한테 돈 내고 배우시게. 그러면 되네. 자, 아무튼 이렇게 마킹이 되었네. 그다음에 이 친구는 다시 위로 선을 올려주면 되네. 얘는 무조건 직각으로 올려라.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마킹이 된 상태일세. 요 선은 또 사선으로 연결이 되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 창호에 얹어지는 부분에 물매각이 이제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재단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엎어지는 걸세. 이렇게 꼽히는 거지. 재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센터로, 여기를 센터를 잡아야 되니까 20선을 갖고 가지고 센터를 기준으로 양쪽 끝선을 연결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재단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뾰족해지겠지. 그다음에 2차 재단 이쪽으로 펴고 이쪽으로 시부제를 해보세. 이 참 옹이 위치가 참 애매하구만. 자,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하면 좀 낫겠구만. 일단은 요 60폭에 해당하는 부분에 얹어 놓을 걸세. 이렇게 좀 위아래로 여유를 좀 줘야 하네. 대칭되게. 또 너무 짧아버리면은 마킹이 안 돼요. 일단은 무조건 감아서 마킹 될 위치를 다 감아서 올려주시게. B, A, C, B, A. 자, 이런 식으로 됐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다 올려주고. 여기. 이제 이렇게 점들이 다 찍혀 있네. 요거를 다 직각으로 올려주면 돼. 다 올려준 상태에서 여기랑 똑같이 마킹을 해주면 된다네. 요때는 이제 자유자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이런 식일세. 요렇게 엎었고, 부재를 넘길 때 이렇게 넘겨버리면 그냥 끝나는 걸세. 이렇게 넘기면 안 되고 요렇게 넘겨야 되네. 요 방법을 잊지 마시게라. 자, 1번은 기준점하고 연결을 한다. 다음에 각 번호는 각 번호대로 연결해주면 된다. 이렇게 다 연결을 했고, 자, 이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똑같이 복사해주면 된다네. 자, A는 A', A'가 하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B', 그 다음에 C는 C'.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의 재단선이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줘야 한다네. 자, 요게 안 헷갈리려면은
마킹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된다네. 똑같이 B는 B 다시, C는 C 다시, 이런 식으로 마킹이 되네. 이 친구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재단. 자, B에서 B로 이렇게 올라갔네. 위에서 봤을 때. 그럼 반대쪽은 하부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3번하고 4번을 사선으로 연결을 해준다. 이거면은 실질적으로 재단이, 그러면 이 친구의 재단선은 이 사선을 먼저 따라가서 가다가 첫 번째 만나는 선에서 밑으로 1번으로 다시 내려주고 1번에서 또 지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네. 올라가서 이제 4번 선인가? 4번 가로 사선이랑 연결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치고 이렇게 한번 치면 두 번에, 지금 현지도에 보면은 요 삼각형이 있네. 요 삼각형, 요 간격이 뭐 나중에 그 무게를 대보든 뭘 하면 되지만 그 스케치업 상으로는 13.3이라는 지수가 나오네. 그게 어디 있느냐? 요걸세. 요 이렇게 이쪽이 윗면이니까 왔어요. 윗면의 하부에 보면은 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물매를 치는 각도란 얘기지.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주면 된다. 그래 되고, 그래서 요 끝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선을 또 대패를 쳐야 하네. 그래서 여기도 마킹을 해놓으면 좋다. 잘 안 된다. 이거는 매직으로 하시게. 그래서 이쪽으로 대패를 치면 된다. 이 친구를 대놓고 복사를 하면 되네. 클램프를 물려가지고 짝짝짝짝짝짝짝 찍어가지고 똑같이 데칼코마니를 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이제 데칼코마니를 했네. 뭐 굳이 이 선들 다 끄어줄 필요도 없지, 사실 복제하는 거는. 자, 이렇게 돌리면 또 이렇게 복제가 됐고, 이렇게 돌리면 또 복제가 되고, 이렇게 돌리면 또 복제가 되었다. 자, 이렇게 마킹이 끝나면 이제 창 부재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재단을 할 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톱질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중요한 게 있네. 한번 톱질을 하면 거기에 끌질을 해서는 안 되네. 이 예외는 있지. 이렇게 걷어낼 때는 끌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C부재에 재단을 하고 나서 이런 안쪽에 좀 덜 됐다고 끌질을 하면은 꽈락이 되는 걸세. 그래서 끌질을 하지 않고 톱질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 여기 포인트가 있네. 톱질을 한번 해보세. 기본적으로 필요한 톱은 등대기 톱과 양날 톱일세. 이것은 옥조라는 메이커의 고급 라인에 해당하는 톱날일세. 여기 보면은 번호가 있네. 372는 S372는 켜기용이고 S370은 자르기용일세. 옥조 340의 경우는 뭐 켜기도 되고 자르기도 되는 중간 정도의 이제 보편적인 성능의 이제 톱이라면 옥조의 상위 모델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이잔이라는 회사의 양날 톱일세. 시험장에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긴 톱보다는 접이식이 뭔가 가방에 넣고 가기도 유용하기 때문에 주로 앞으로도 내가 쳐야 될 시험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접이식을 일단 선호하고, 옥조 톱도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네 사실은. 자, 일단은 이제 자르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무게를 안 끄었네. 그 무게를 안 끄었기 때문에 틈이 많이 벌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게. 원래 그 무게를 다 꺼야 하네. 수업이니까 이 선을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돼. 일단 제일 먼저 여기를 이제 30까지 내려서 내림 톱질을 해주면 된다.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끓일새 철마 무장의 백지강 끓일새.
철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제조는 한국에서 한다고 들었네. 그리고 사실 여기도 금우개선이 하나 들어가 줘야 하네. 안 그러면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뭐 대부분 알겠지만 금우개선이 있으면 금우개선에서 바로 치는 것이 아니라 2mm 정도 나와서 살을 좀 남겨놓고 뒤집어서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 정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살짝만 툭 쳐놓고 뒤로 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톱 넣은 데까지는 떨어지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살이 남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주면 된다네. 정말 예리하구만. 물론 내가 연마했네. 연마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백지각은 연마를 극단적으로 할 수 있다. 친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면 되겠지. 나는 괜찮구만.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 이 친구 여기를 이제 쳐내야 한다. 등대기 톱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바로 양날 톱으로 조진다. 이게 기본적인 정보지만, 양날 톱은 이제 이렇게 이빨수가 적고 큰 아이는 켜기용일세. 그 다음에 이렇게 이빨수가 작은 애들은 세공 혹은 자르기용이라고 보면 되네. 선부터 내는 걸세. 가는 방향에 대한 선을 내고, 자, 이렇게 날이 서 있을 때는 각을 천천히 내려준다. 네. 그럼 요 끝선, 요 끝점 둘이 45도, 45도는 아니겠지만 사선으로 연결되도록 톱질을 해주는 걸세. 자, 이런 식으로 클램프의 한계가 왔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바이스를 사용할 때가 됐다는 얘기지. 화가 난다. 화남이라는 메이커에 몇 축이 한 축, 한 축, 2축 바이스일세. 이 모가지도 돌아가고, 여기를 풀면 모가지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네. 그리고 여기를 풀면 이렇게 축도 돌아가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뭐 나무 잡을 때, 판재 잡을 때 이쪽을 쓰면 되고, 이쪽은 이제 뭐 이 파이프 작업할 때인 것 같네요. 그리고 봉제 잡을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쓸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알겠지만 이런 형태의 바이스의 이 물리는 힘은 말할 것도 없네.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자, 이렇게 사선으로 두고 짱구고 요 짱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려보세요. 이 부재는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네. 이런 식일세. 세로 A 부재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지금 보면 이쪽 켜기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쪽에 자르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 일단은 여기 장부 촉을 한번 내보세요. 물론 양날 톱으로 다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톱을 또 사용해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 옥조 372 켜기용 톱날 1세. 그리고 이제 자르기를 한다. 아까 봤던 3701세. 여기 이제 또 맞는지 봐야겠지. 살짝 단차가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네. 여기를 쳐보세요. 일단은 요 사선 물매 각을 먼저 칠 걸세. 이 부분을 또 재단하면 된다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홈을 파보세요. 홈은 30mm 깊이로 파야 하네. 이거 아마 조립 전에 검사 받아야 되네. 30mm 깊이. 근래 들어 드릴이란 게 있지만은 일단 끌로만 팔 걸세. 이 선을 걸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센터부터 해서 이렇게 안쪽을 파내 나가면서 바깥쪽으로 점점 넓혀가는 방식으로 해야 하네.
높이를 한번 보세. 30보다는 요거보다 좀 더 깊게 파는 게 좋을 것 같네. 자, 그 다음 B 부재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네. 먼저 펴고 잘라 보도록 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도 선을 다시 넣어 줘야 한다네. 네, 어깨 자르기. 오케이. 자, 뭐 대충 이런 형태고 이제 여기 재단하면 되겠지. 물매선을 그려줘야 하네. 요 선에서 여기 센터, 옆에도 요 선에서 또 여기 센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고 우리는 여기 양옆을 대패를 쳐야 하네. 근래에 들어 전기 대패라는 대패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손으로 쭉 밀면은 잘 밀리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네. 시간이 부족한 시험도 아니고 그냥 조지면 되네. 원래는 여기다 금우개선을 끄어야 하네. 끄어놓고 이쪽에도 금우개선을 하나 끄어두면 대패를 다 치고 나면은 여기 이제 금우개선이 나무가 한 줄이 쭉 하고 떨어지네. 그러면 양쪽 끝은 다였다라는 얘기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둥글게 되지 않도록 대패를 쳐야 하는데, 요 물매에서 요 물매까지 대패밥이 똑같이 일정하게 다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이제 이 정도 나오면은 대패밥이 요 단면에 일자로 쭉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네. 이 부재가 얼추 완료가 되었네. 다음은 D 부재일세. D 부재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부지, 요렇게 한번 톱질 들어가면 되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번 톱질 들어가고 여기 요렇게 치면 된다네. C 부재 같은 경우는 하부 먼저 재단을 해보세요. 요렇게 꺾인 부분을 먼저 치고 여기까지 치고, 그다음에 돌려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치면 얘는 2번 만에 톱질이 가능하고, 여기를 잘라내야 되는데 이 안쪽엔 또 선이 없네. 그래서 요 선도 그어주면 좋네. 이렇게 C 부재의 재단 단면이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저 아까 얘기했던 13.3에 대한 물매 대패를 또 쳐야 하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완성이 되고, 이 작업을 똑같이 반대쪽 부재에도 해주면 된다네. 그럼 이렇게 물매가 생긴 C 부재가 완성이네. 이걸 똑같이 하면 된다네. 자, 이제 창호를 짜볼 걸세. 여기가 윗막이, 아랫막이 좌선대, 얘는 이제 문살에 해당하는. 하부의 치수를 보면 여기는 이제 요 기준면에서 87을 가서 203을 간다. 즉 하부에 있는 아랫막이 같은 경우는 203의 길이를 가지네. 그 다음 이 부재의 경우 여기 높이가 나와 있는데 이 높이대로 재단을 하면 안 되고 요 두께를 빼야 하네. 요게 60일세. 그래서 여기서 60을 빼면은 215라는 치수가 나오고, 다음 요 친수일세. 자,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네. 요게 60이라고 얘가 60이 아닐세. 얘는 50일세. 그래서 요 길이에서 50을 또 빼버리면 안 되네. 여기 촉이 15가 있네. 15에 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5를 빼야 하네. 그러면 203에서 빼기 35 하면은 168이라는 치수가 나오네.
다음 이 친구는 이쪽으로 15,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15가 더 있네. 215였네. 여기서 50을 빼야 하네. 일단은 50을 빼면 165라는 지수가 나오는데,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15가 있네. 여기도 15가 있고, 즉슨 요 부재 두께에서 절반인 15가 빠지는 거네. 일단은 15를 빼면은 150이 나오고, 근데 여기 또 15가 늘어났네. 결론적으로 15를 더하면 165다. 치수는 똑같다.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다라고 보면 되네. 두 번 계산할 필요 없네. 자, 이제 재단을 할 건데, 뭐 아랫마기를 할지 윗마기를 할지는 옹이라든지 뭐 부수적으로 피할 부분들은 피해서 재단을 하기를 바라고, 일단은 기준면부터 훅 자르지 말고 여기 이제 장부 초콤을 내주게. 그러면 좀 혹시나 실수로 재단해서 탈락할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그 다음 이 친구도 마찬가지. 하나는 168로 자르고 하나는 165로 자르는 걸세. 이거는 툴브라더스에서 출시한 정교한 알루미늄 직각자일세. 괜찮네 이거. 165. 편하게 적어놓겠네. 168, 165. 이 친구들도 마킹을 해줘야 돼. 이 친구는 이렇게 마킹, 이 친구는 이렇게 마킹 하면 되네. 그래서 연기 표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장부의 크기를 보세.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길이는 다 15일세. 얘 왜 자꾸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홈은 요 10일이 아니고 10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10일이 아닐세. 10일이 아니고 정분할 하라는 의미네. 즉 부재 두께가 30이니까 10, 10, 10으로 정분할을 하면 된다네. 이 10mm 끌이 없으니까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요 친구도 요 크기만큼 파줘야 하네. 그래서 밑으로 내릴 때 요 부재 두께인 30만큼 파주고 안쪽으로는 15만큼 들어가 줘야 하네. 여기 물매선은 장부의 끝을 향해서 물매를 치면 되네. 즉슨 센터에서 여기 10mm만큼의 사선으로 떨어지는 거네. 위에도 마찬가지네. 여기 센터에서 여기 요 점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사선으로 그렇게 대패를 치면 되고, 보다시피 굳이 뒤쪽까지 제비촉을 넣어놨네. 이 뒤쪽을 그냥 어깨로 따버리면 안 되니까 요거 유념해야 하네. 15mm만큼 여기 거목의 선을 그어줘야 한다네. 안에 제비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굳이 이렇게 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여기는 측면 두 곳만 그어주고, 아래쪽은 장부촉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면 다 그어주면 되네. 지금 아무래도 요 단면이 일자가 안 나오는 사람은 선 하나만 찍어 놓고 이 직각자로 네 바퀴를 돌리는 게 더 정교하네. 그렇게 보면 되고, 다음 이 친구도 이쪽은 장부 촉이니까 여기도 사면 다 돌려주면 되네. 이제 요 위쪽으로 제비촉을 그려 넣어주면 되네. 아까 끄었던 요 거목의 선에서 45도로 올라가 주면 되네. 앞뒤로 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다음 10mm 거목이를 꺼줘야 하네. 전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디귿자로 꺼져야 한다네. 하부도 똑같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 울거미 쪽을 해보도록 하세. 자, 여기는 뭐 치수상으로 50이지만 자동 대패를 조금 못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재 두께에 맞춰서 그 무게를 세팅하면 된다네. 자, 전면에는 45도 연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꺼버리면 안 되고 안쪽에다가 그어주면 된다. 자, 개심 연기인데 여러 가지 개심 연기 중에 이면과,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이 다 연기가 들어가는 개심 연기일세. 그래서 이 친구 또 이렇게 다 꺼버리면
안 되네. 아랫마기는 촉이 가야 하는 걸세.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선밖에 끓을 수 있는 게 없네. 이 타공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 이거는 현 지도를 봐야 알 수 있다네. 이렇게 창호를 작동한 사람은 창호에서 이렇게 재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창호를 작동하지 않은 사람은 요 기준선에서 요 선까지, 요 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온 이 30이니까 5mm가 더 들어온 선에서 계산을 하면 되네. 일단은 여기서 측정을 했을 때 48 정도 나오네. 요 간격을 알면 요 간격을 똑같이 알 수가 있다네. 결국 거무개선을 끄은 데서 48이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잰 사람은 이렇게 쟀을 때 185 정도 나오네. 같이 선을 그어주게 이렇게 거무개선을 붙여가지고 하부에 타공이 될 거니까, 요 간격이 안 맞아버리면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중간에 문살이 삐뚤게 설치가 되네. 요 어깨선에서 48이 들어오네. 잡고 이렇게 요 상태에서 바로 문살을 대 가지고 점을 하나 찍고 이대로 진행하면 되네. 그러면 같은 간격의 선이 꺼지게 되는 것이지. 이쪽에 10mm 선을 꺼주고, 바깥쪽 같은 경우는 물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다 꺼주면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촉을 내줘야 하니까 여기도 선 꺼주고. 위에다가는 끄면 안 되네. 위를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 제비촉이 앞뒤로 들어가 줘야 하네. 하부는 203에 재단을 해주면 된다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연귀, 좌선대 안쪽에 50을 꺼주고, 뒤쪽에는 중앙에만 50 거무개를 꺼주네. 그 다음 10mm 거무개 가지고 거무개선을 꺼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있는데 요건 재단하고 다시 그려야 하니까, 요거는 끝선에서 115일세, 끝선에서 215일세, 215. 이쪽으로 15선 하나 그어주고, 울거미를 대야 되니까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정확한 두께를 측정해서 이렇게 선을 꺼주면 된다네. 10mm 거무개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 연기선만 이제 넣어주면은 모든 게 끝이 나겠구만. 이렇게까지만 하면, 향호 짤 때도 그렇지만 항상 문살을 먼저 가공을 하네. 그래서 이 친구가 문살에 해당하고, 이건 또 윗막이니까 어쨌든 이 친구 먼저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네. 그러고 보니 이 친구도 이쪽에 물매가 들어가니 앞쪽은, 그래서 끄을 때 애초에 10mm를 여기 쭉 다 꺼주면 되네. 앞쪽은 30의 센터, 15에 해당하는, 여기도 검은 펜 가지고 기준선을 하나 꺼 주시게 이래 놓고 요 선을 어느 정도 살려서 대패를 쳐버리면 되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 센터선, 요 선부터 이렇게 물매를 쳐준다. 이렇게 되겠지. 요거 하는데 그렇게 큰 대패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작은 소형 대패로 충분히 작업 가능하고, 요런 지그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바이스 가지고 해야 하네. 자, 그러면 중앙 창호에 해당하는 부재가 제작이 완료가 되었네. 제비촉 홈을 내기 전에 구멍부터 타공을 해야 하네. 근데 이게 크기가 10mm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끌은 아마 9mm 밖에 없을 걸세. 그렇기 때문에 9mm 끌 가지고 타공을 할 걸세. 먹선에 걸어서 톱질을 하면 안 되고, 제비촉은
끓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하네. 원래는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조립에 먼저 치중을 하면 되네. 그래서 톱선에 그냥 바로 걸어서 톱질을 하면 된다. 여기 앞면에 물매를 또 대패를 칠 걸세. 그러면 이제 윗마기도 끝이 났네. 이게 조립이 되는지 보세요. 좀 크구만. 이때 이제 자, 이렇게 가공이 되었네. 이제 아까 기준면 잡았던 요 선을 또 재단을 해보겠네. 자, 힘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두 선만 맞춰서 쳐도 무방할 것 같네. 또 아랫막이니까 위쪽으로는 톱이 들어가면 안 되네. 연기는 우리가 홈을 파고 나서 연기를 재단을 하세. 홈 파기 뿅! 이제 톱질을 해보겠네. 4선대만이 남았네. 이제 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네. 수리 마수리. 톱질은 끝났고 여기 이제 살을 걷어내 보겠네. 마지막으로 연기 톱질만 하면 끝이 난다네. 그러면 이렇게 창호 부재가 완성이 되네. 이제 전체적인 망치질을 하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체결을 해주네. 그리고 드릴 같은 걸로 이제 뚫어서 체결을 해주면 된다네. 원래는 그냥 받겠네. B부재는 이렇게 체결이 된다네. 근데 이제 어디서든 못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타공을 해야 한다네. 자, 이렇게 B부재까지 체결이 되었네. 자, 그 다음 이제 C부재들 이렇게 요 꼭지점은 요 꼭지점과 만나야 되네. 그 다음에 요 끝선하고 여기 재단선하고 일치가 돼야 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아야 하고. 아, 요 물매랑 요 선이랑 일치를 또 시켜줘야 하네. 이렇게 요 선에서 87이 떨어진 자리에 기준선을 잡아서 여기가 되겠지. 이제 실질적으로는 요 센터에 맞추는 게 가장 아름답네. 그리고 요 앞선에 맞춰야 되고. 맞는 것 같구만. 여기나 여기 어딘가에 못질을 하면 된다네. 짜임이 괜찮으면은 굳이
여기다 못을 칠 필요는 없네. 이 정도로 빡빡하면 풀릴 일은 없으니까. 오케이.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것 같으니 요 뒤쪽에다가 작은 못을 한 개 박아주도록 하세요. 못이 없어서 황동못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네. 자, 마지막으로 중석갈에 이 부재를 올려보도록 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센터 어느 정도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네, 됐어. 자, 이제 최종적으로 됐고, 이제 다듬는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네. 요렇게 이제 물매선하고 요 기준면하고 안 맞을 때 요런데 이제 대패를 쳐도 된다는 얘기지. 요런데 튀어나온 데도 마찬가지고 여기 끝부분 그다음에 요 단면도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요 단면들도 이렇게 치면 되고, 이제 시험관들이 보는 게 뭐 여기 물매도 또 봐야 된다네. 이거 거꾸로 땄으면 탈락이니까 여기 직각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요런 데 뜨는 거 지금 좀 떠있지, 뜨는 거, 그 다음에 요 안쪽 벌어짐, 요 안쪽 벌어짐이 지금은 괜찮지만 안쪽 벌어짐도 거기서 이제 감점을 좀 한다네. 근데 모든 기능사 시험이 그런데 막 감점을 미친 듯이 해도 탈락은 안 된다 이거지. 이제 수공부만으로도 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꼭 합격하길 바라네. 궁금한 점 있으면 찾아오시게 제발. 이렇듯 국가시험 중 이 건축목공 기능사 시험을 치르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네. 아무튼 다음에도 내 말 좀 들어주시게나.